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일상생활 속 환경 이슈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국가 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를 들어 휴대폰의 부품이 중국에서 분해되면서 중국인들은 또 그에 대해서 중금속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있기도 하고요. 또 유해한 화학 공장이 후진국에 건설됨으로써 후진국에서는 그 어떤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할 수 있는데 한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문제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게 환경 문제인데 이런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의견이 같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뭐 찬성하는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냐. 예를 들면은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우리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케이블카가 있어서 노약자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보니까 오색 케이블카 3,492m네요. 거리가 거의 4km, 3.5km인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타고 올라가면은 이 끝에 올라가면은 설악산의 중청봉, 대청봉까지 이제 그다음에는 등반이 쉽게 이루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실은 많이 오고 가면 환경 오염은 심각해질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당연히 파괴되겠죠. 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갯벌을 개발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갯벌을 유지하자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갯벌이 있으면 갯벌이 가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어떤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해 주기도 하고요.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쉬어가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갯벌 자체에서 또 많은 수산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갯벌이 유지됨으로써 좋은 효과도 많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갯벌을 자 영토로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도로도 건설하고 뭐 공장 지역, 주택 지역, 공항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환경 이슈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이슈는 작게 보면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더 크게 보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슈도 발생하죠. 예를 들면 또 이거 그런 거 있네요. 우리 많이 배웠는데 브라질에 열대 밀림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열대 밀림이 전 세계 산소의 40%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대 밀림을 개발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열대 밀림을 개발을 해서 그 나무를 다 잘라내 버리고 농경지를 확보해야 음 본인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밀림을 또 개발을 하고 있죠. 자, 브라질의 열대 밀림을 개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주변 나라에서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밀림 개발은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환경 이슈에 관한 견해를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올바른 해법이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습관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적절한 실내 냉난방. 음, 그렇죠. 우리 여름에도 에어컨 켜 놓고 왜 두꺼운 옷 입고 앉아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겨울이 됐는데 집에 난방을 빵빵하게 해 놓고 반팔 반바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냉난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구에 좋지 않겠지. 그다음에 휴대전화.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면 뭐 한 24 개월이나 30 개월 약정을 하잖아요. 근데 상태가 좋은데 바꾼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또한 쓰레기가 나오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겠죠. 또 우리 그 가끔 하는 거죠. 뷔페에서 다 먹지도 못할 걸 알면서 음식을 쌓아 놓고 많이 먹으려다 결국은 버리죠. 급식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맛있어서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많이 퍼 담아 왔는데 결국은 못 먹고 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많은 비용이 들겠죠. 음. 그다음에 또 뷔페 여기 설명이 잘못됐네요. 내가 옷이 있는데도 굳이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옷이라고 또 마음에 들어서 그냥 무작정 쇼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옷값이 저렴하고 또 유행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옷을 그냥 막 사 가지고 옷장이 차고 넘치게 되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옷을 사서 한 1-2년 정도 입으면 버려 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소비 습관이겠죠? 자, 그다음 넘겨서 42쪽 배움 공책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이슈를 한 3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MO 상품,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라고 하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서 유전적으로 수정된 농산물. 기존의 생물체 속에 인위적으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 생물체를 만드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는 굉장히 쉽게 무르죠. 이 토마토를 유전자 조합을 해서 굉장히 잘 무르지 않는 뭐 단단한 토마토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쌀이 있는데 쌀은 탄수화물만 많죠. 쌀에다가 뭐랄까요? 뭐 철분을 넣어서 우리 몸에 좋은 쌀을 만든다든가.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뭐 슈퍼 옥수수 알맹이를 크게 한다든가 잡초에 강한 잡초에 강한 옥수수를 만든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떤 점이 좋은 거냐? 옥수수처럼 잡초에 강한 걸 만들면 병충해에 대한 저항이 강화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또 토마토를 단단하게 만들면 더 오랫동안 유통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은 가공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식량 작물의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MO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이유가 나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나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걸 먹어서 안 좋았다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들이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GMO가 결국은 유전자를 조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환경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환경이나 어떤 생태계의 어떤 변형, 다양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적자생존이죠. 이상하게 이렇게 슈퍼 강한 놈들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토종인 농작물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렇게 GMO 제품을 만드는 나라들은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은 대기업인 거죠.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국적 기업에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농가들은 이제 종속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MO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컬 푸드 운동. 네, 이 GMO와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먹을거리를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걸 먹자는 겁니다. 장거리 운송을 줄여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방부제를 쓸 일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쓸 일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약품을 덜 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컬 푸드 운동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자.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농민들은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득을 늘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들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은 요즘에 뭐 웰빙 운동, 참사리 운동 이런 표현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 195쪽을 보면 로컬 푸드와 글로벌 푸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책을 펴보세요. 자, 195쪽 스스로 탐구에 나오죠. 로컬 푸드 나옵니다. 로컬, 지역과 푸드를 합친 말로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키운 먹을거리를 의미하죠. 로컬 푸드. 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수박, 배추, 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 로컬 푸드죠. 반면에 글로벌 푸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지구적으로 상품화된 이런 것들. 바나나, 파인애플, 소고기, 연어,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톡톡톡 사유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해서 나옵니다. 자, 보입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유전자 변형 식품. 제일 위에부터 보면 자, 콩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간장, 된장, 두부, 그 다음에 유채꽃이 굉장히 많이 키워져서 유전자 변형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놀라유라고 식용유 같은 거 알죠? 이 카놀라유가 이 유채꽃 기름으로 유채씨로 만든 겁니다. 카놀라유. 그 다음에 감자튀김, 감자 전분 있죠. 요즘에 논란되는 게 우리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거나 그런 냉동식품의 감자를 120도 이상 고온에서 오래 튀기면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좀 더 주의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길쭉한 감자 있잖아요. 그거 에어프라이어나 튀김기에 할 때 120도 이상이면 발암 물질이 엄청 발생한답니다. 저온에서 구워 드세요. 아니면 먹지 말던가. 자, 그 다음 토마토. 우리 토마토 많이 먹잖아요. 토마토 케찹, 각종 소스, 피자, 스파게티에 들어가잖아요. 토마토에도 역시 많고요. 옥수수 통조림, 팝콘, 시리얼. 옥수수 많이 들어가죠. 면실, 모카씨유. 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네. 내가 오늘 먹은 게 여기에 몇 가지나 있나? 오늘 된장찌개 먹었고 거기에 두부 넣었고 그 다음에 케찹에 감자 찍어 먹었고 옥수수는 다행히 농사지은 옥수수를 까서 다행이네. 콘치즈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유전자 변형식품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건 아시겠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한 번 더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의 수송량을 곱한 값을 네, 푸드의 수송량의 거리 해서 마일리지. 이 푸드 마일리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 거리나 그 다음에 이동하는 재료의 양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크면은 반대로 작으면 이동한 거리가 짧고 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적고 식품의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래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식품들의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오렌지 볼까요? 오렌지 9,549km입니다. 가까이에서 온 명태도 1,500km네요. 바나나 2,598, 소고기 8238, 포도 엄청나게 머네요. 2361km. 결국 이게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가격이 저렴해도 글로벌 푸드보다는 로컬 푸드를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배움 공책 다음 페이지에 보면 로컬 푸드와 글로벌 푸드의 특징이 나오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미세먼지. 여러분 배움 공책에는 없는데 그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한 먼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흙먼지나 꽃가루 그런 데에서도 미세먼지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미세먼지의 사이즈를 보면은요. 자, 우리 머리카락의 지름이 50에서 7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미터예요. 50에서 70 머리카락 하나가. 그런데 미세먼지 입자는 10 마이크로 이하니까 우리 머리카락의 5분의 1 두께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우리가 쓰는 그 마스크 KF94, 84가 이런 미세먼지 이런 걸 걸러내주는 거잖아요. KF94 이런 미세먼지를 94% 차단해 준다는 거죠. 요즘에 계속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죠. 하늘에 계속 뿌옇잖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 산업이나 공장, 연료로 또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난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많이 쓰니까 석유를 많이 쓰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일상생활 속 오염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도 있고요. 중국에서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이유는 이 유도한 40도쯤에는 30도에서 4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불죠. 우리나라 저 위에 대기권 저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죠. 이러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어버리면 당연히 각종 호흡기 질환 발생하고요. 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쌓이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늘어나고요. 반도체 제품들은 이제 클린룸이라고 거기에서 따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불량률이 더 높아지겠죠. 또 뿌옇게 미세먼지가 있으면 가시거리가 짧아서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것은 뭐였죠? GMO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GMO 문제를 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로컬 푸드라는 것.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진다는 것. 뭐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45쪽을 보면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답은 문제로 출제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은 대부분 이런 협약을 체결한 도시 이름과 일치하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